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길동모아타운 재개발 지역에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그리고 2억 원 정도로서 30억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길동모아타운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도에서 위로부터 1구역과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8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아주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이곳의 투자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시작 2달 만에 주민 동의율 40%를 넘기고 있다는 경이적인 기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미래 가치가 높은 길동 지역에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가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고민을 확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를 감정평가할 때 재개발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내 집의 가치를 평가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지 지분과 건물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보통은 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택이란 것은 땅과 건물을 동시에 평가해서 그 주택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지라면 땅은 당연히 넓을수록 좋겠죠. 똑같은 입지라면 땅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새 것일수록 좋습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건물이 100% 가치가 있다면 30년 정도 지난 건물의 가치는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은 건물 가치는 거의 없고 땅의 가치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축 건물은 30년 정도가 되면 가치를 거의 제로 정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축 건물을 살 때는 당연히 땅이 넓은 것을 사는 게 맞고요. 신축은 건물 가치가 높고 땅의 가치도 충분히 있겠죠. 따라서 신축을 살 때는 건물은 100%라고 보면 되고요. 땅은 그 대지 지분만큼 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대지 지분도 가능한 넓은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넓은 도로와 함께 접해 있다면 더욱 땅의 가치는, 땅의 입지는 좋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과 가까이 있다면, 교통이 좋다면 더욱 입지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땅의 활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땅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높이 짓느냐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적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신축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가 보통 5층, 6층까지 짓기 때문이고 구축 빌라는 2, 3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더 낮게 짓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빌라의 장점입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가가 높아서 갭 투자를 할 때 유리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차 문제와 주택 관리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잘 되는 것을 좋아하죠. 요즘 젊은이들 주차하기 편한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차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 주택을 관리할 때 새 것은 관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전화 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구축 빌라를 사게 된다면 전화 오는 일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축 빌라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은 그런 신축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고 이 외에도 각종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 특히 젊거나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다 신축 빌라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조금 구질구질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께서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지 오래된 3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지 않나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축 빌라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 빌라의 단점은 없을까요? 조금은 있겠죠. 자, 먼저 억지로 신축 빌라의 단점을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높은 매매가입니다. 자, 높은 매매가 얼핏 생각하면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를 좋아하니까 매매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이 높아서 전세 보증금 가격도 높기 때문에 갭 투자금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노후도 충족 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재개발 지역의 전체적인 노후도는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가운데 내 집만 오로지 새 것이라면 이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점이 아닌 어쩌면 아주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신축 빌라의 단점에 대해서 억지로 꺼내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면서 사실 신축 빌라의 단점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축 빌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축 빌라의 장점입니다. 자, 구축 빌라는 신축 빌라에 비해서 낮은 매매가입니다. 자, 구축 빌라에 비해서 낮은 매매가라면 얼핏 엄청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매가가 낮은 데 반해서 공동주택 가격, 보통 공시가라고 하는데요. 공시가격도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나중에 결국은 전세 보증금, 허그 보증금, 허그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임차인 보증금 가격도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갭 투자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축 빌라의 경우에는 재개발 노후도 여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자, 이 지역이 길동모아타운 재개발 지역이 노후도가 충족되었느냐라고 따질 때 그때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이미 충족되어 있어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면 현재 이 노후된 구축 빌라의 경우에는 장점이 안 될 수도 있죠.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충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이미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고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을 때 이 노후된 구축 빌라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용 가치로 따졌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구축 빌라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점 조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짚어보자면 높은 수리비, 그리고 관리하는데 매우 불편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누수가 되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도가 문제가 있다 등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전세가로 인해서 결국은 갭 투자금이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가가 낮지만 전세가도 낮기 때문에 갭 투자금은 신축 빌라에 비해서 그다지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통상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겠죠. 누가 주차가 되지 않는 곳에 와서 살고 싶을까요? 특히 젊은 세대가 싫어합니다. 구축 빌라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구축 빌라의 단점은 매우 많다.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매우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본금이 충분하시고 안정적인 그런 빌라 관리를 원하신다면 투자금에 대비해서 수익률과 편의성을 따져 본다면 신축 빌라가 유리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투자금 대비 수익률과 편의성, 감정평가를 받은 내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신축 빌라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은 글쎄요, 그분은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길동마을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텅 비어있는 매물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길동모아타운 재개발 지역은 현재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빌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축 빌라가 씨가 말랐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옛 성현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는 길동모아타운 지역에 유일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구역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1, 2, 3구역인데 중앙 2구역 오른편에 유일한 점 하나, 유일한 대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유일한 대안은 바로 신축 빌라를 잡는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이 빌라를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인 신축 빌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축 착공 빌라 24세대가 완판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 2, 3구역 중에서 3구역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적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안 물건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안 물건은 2구역에 위치합니다. 사업성이 좋은 2구역에 확실하게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길동 328-16번지입니다. 매매가는 5억이고요. 예상 전세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이고 투자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은 21.66제곱미터, 즉 6.55평이고 대지 지분은 16.53제곱미터, 5평인데 투룸입니다. 자, 이 물건을 사려면 좀 더 세부 정보가 필요한데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절차, 그리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되는지 등 세부 내용은 상담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한 남자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02-511-8953, 010-2949-8953 이재훈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